자, 243페이지 네, 보시면은 거래 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데일리룩의 여성 자켓을 전액 현금으로 매출했다. 분계 한번 써볼까요? 거기다가 자그마하게 한번 잘 채워보세요. 제가 분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분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변에. 그렇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가 들어왔냐면은 5,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현금 5,500만 원. 5,000,000이 되겠죠. 대변에 여성 정장은 여성 자켓은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이라는 영업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영업 수익은 5천만 원 발생했고요. 공급가액이 매출액이니까 공급가액만큼만 매출액으로 잡는 겁니다. 상품 매출은 즉 매출액이에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500만 원은 부가세니까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으로 부채 처리한다. 이거.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거래 후 결합관계는 조금 전에 하고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현금도 자산 증가예요. 대변의 상품 매출 역시 마찬가지로 수익 발생이고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부채 증가 똑같은 결합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도 혼합거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분계 매입매출전표는 특히 여러분들 우리 이제 회계 처음 기초 공부하실 때 매입매출전표 입력 입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분계가 자동으로 되니까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분계 분명히 써봐야 됩니다. 안 써보면 이걸 여러분이 입력해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담아두질 못해서 시험 볼 때 이런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못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전표 입력 하나면 잘하는데 시험지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옳은 걸 찾으시오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이걸 눈에 잘 넣어놓질 않으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이거 분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예예. 상품이 줄었다는 그러니까 상품을 매출하면 상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다른 데서 그러면 상품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그러면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수익만 발생시키고 아직 상품을 줄이지 않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재고자산 공부할 때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것들을 언제 상품을 감소시키느냐? 결산 때. 결산 시에 매출 원가를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매출 원가 예를 들어서요 요 딱 두 건만 있었다고 볼게요. 요거 1,000만 원에 팔았고 요거 5,000에 팔았죠. 이거의 원가가 지금 이게 매출액이 6,000이면은 저게 원가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거겠죠. 그러면 4,000의 원가라고 봅시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가 4,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 대변 똑같은 금액이 뭐가 돼요? 상품이 되죠. 4,000만. 이 분계. 그러면 이게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죠. 이거 원가니까. 손익계산서에 원가로 들어가요.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은 뭘까요? 이때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의무를 가졌다는 건 지금 회계에 대해서 지금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왜 매출이 일어났는데 지금 상품 없어졌는데 왜 자산 감소가 안 일어나지? 아주 좋은 의문이에요. 우리 전산회계에서는 매출 건마다 자산 감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방식의 회계 처리, 결산 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자산 감소를 시켜버립니다. 자산 감소시키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분계를 결산 때 합니다. 그런데 이 분계마저도 우리가 회계에서는 자동 분계로 할 거예요. 이제 결산 관리에서 우리가 이거 연습해 볼 텐데 이것도 수동으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몰라. 이 분계를 결산 때 매출원가를 발생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하면 그게 무슨 분계였지? 수동으로 안 하니까 이걸 못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못 하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우리 회사는 그냥 결산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참고용으로 이렇게 뭐 조금 한다. 실질적으로 결산은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서 한다. 그러면 이 장부를 완전히 재무제표를 내부적으로 안 만들어 보면 완벽한 재무제표를 안 만들어 보면은 마감을 안 하니까 결산 분계를 안 하니까 이런 분계가 하나도 안 일어나 있는 것이죠. 손익계산서가 완전히 안 만들어져요. 이 분계가 안 일어나면 매출원가가 제로가 있는 거 제로. 매출액은 이 분계에 의해서 매출액은 잡혀요. 이런 게 다 매출액으로 가니까. 그런데 매출액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매출 원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결산 마감 분계를 안 하면 매출 원가가 이게 발생이 안 되니까 손익계산서에 가보면 매출 원가가 제로로 돼 있어. 기중에는 제로로 돼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만약에 이제 12월 31일 것까지 모든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 빠짐없이 다 넣었다. 그러면 전표 마감하고 나서 이거 결산 수정 분계도 해야 돼요. 결산 수정 분계 하는 것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거. 마감 전에 해야 돼요. 마감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마감. 아니 전표부터 우선 다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 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 정리 분계라는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결산 정리 분계에서 수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자동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수동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자동으로 해야 될 건 무엇인지 이제 뒤에서 결산 처리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마감해도 안 만들어집니다. 결산 수정 분계 안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이 된 것 같지만 가서 보면은 매출원가가 빵 되어 있어요. 안 넘어와. 이 분계가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여기 결산 쪽에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바로 그거 방금 얘기한 매출원가 대체분계 하나만을 하는 게 아니지만 그것 등을 필요해 가지고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법인세 등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표 추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처리가 제대로 되어야만이 우리의 재무제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예요?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요게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까지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재무회계, 요 도전 프로그램의 재무회계를 잘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해야, 거기까지 정상으로 되어야 그 다음에 세무조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산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 프로그램으로 세무조정 못 해요. 그래서 결산까지는 일상 업무니까 회사가 하고
자, 우리는 세무조정은 자신 없어. 그러면 그건 회계사 사무실에 맡겨서 법인세 세무조정, 조정료 얼마 책정해가지고 맡기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요거 백데이터를 그걸로 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 백업 기능이 있잖아요. USB에다 백업 딱 받아가지고 세무사무실에 넘기면 우리 회사 거 세무조정 좀 해주시오 하고 남기면 됩니다. 자, 회계사 사무소도 뭐 이렇게 영업하러 다니잖아요. 사무장님들이 우리 회사에 세무조정 맡기면 우리가 아주 잘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예, 요즘에 뭐 변호사도 영업을 하러 다녀야 되고요. 뭐 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쟁이 심해서. 그래서 막 그 사무장님들이 영업하는 거예요. 영업. 앞에서 안에서 내분 하는 사람들은 영업 따다 놓으면 이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해야 됩니다. 하나의 경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개인 사업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뭐 너무 세무 회계에 대한 그 상식을 너무 기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 그럴 리는 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잘못하면 이제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내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고 거기 회계사 사무실에서 하지 않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손해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해둬야 됩니다.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 제가 이제 최근 1년 동안에 처음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쭉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온 이거에 대해서 중간에 질문한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자, 좋은 질문이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분계를 써봤고요. 이제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가 7월 15일이죠. 7월 15일 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7월 15일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왜 11번 과세매출이죠? 세금지 단수 우리가 발행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게 과세매출이에요. 자, 품명에는 여성 자켓, 수량에는 1000개, 단가에는 5만원, 거래처는 어떻게 쓰느냐? 공급 받는 자, 대일 거래처가 되겠고요. 자, 전자세금란은 여기 나와 있죠. 빌 3652사로 발행을 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말아라. 입력 안 한다는 것은 0번을 쳐야 그게 0번 비어있고 넘어간다. 여기 그냥 0번 안 치고 넘어가면 돼요. 방향키로? 네. 그냥 넘어가도 돼요. 0번 쳐도 넘어가고 방향키로 그냥 비워놓으면 됩니다. 자,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밑에 메시지 보시면 현금은 1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번 입력하면은 이와 같이 자동 분계가 일어나는데 두 줄로 입금 부가세 예수금이 입금됐다 이 말이고요. 상품 매출 대금이 입금됐다 이 말입니다. 부가세 얼마 입금됐어요? 현금으로 500만원. 상품 매출 얼마 입금됐어요? 현금으로 5천만원. 그래서 밑에 차변에 현금 5,500,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이 5,500. 이 금액이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요게 차변의 현금. 요 5,500은 예수금하고 상품 매출하고 합해진 거. 이걸 분계로 우리가 써보지 않으면 이것도 분계를 잘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계로 쓸 때는 차변의 현금 5,50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500, 상품 매출 5천만원 이렇게 분계를 기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2에 보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가 있다 이겁니다. 일로 들어가서 날짜를 여기다 입력하시는데 7월 15일 날짜.
자, 거래처하고 상태는 모두 엔터 치시면 여기 5,500만 원짜리 보일 겁니다. 그럼 앞에 체크하시고요. 아, 여기 밑에 또 이건 현금으로 받았죠? 현금란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입력할 것이 없습니다. 앞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위에서 전자발행, 밑에서 확인. 자, 세금기단서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상 없다 밑에서 발행, 그리고 확인. 네. 그리고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기관서 눌러가지고 로그인해서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단추 누른 다음에 요 미전송 발행을 눌러줘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걸 꼭 해야 되니까 요 방법 잘 알아둬야 돼요. 딱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FAT 1급에서는. TAT 2급에서는 2문제. 그래서 여기 닫아주시고 여기에 와서 조회해보면 여기 전송 성공이라고 뜨고 또 전자세금기관서 발행 탭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위에 있는 조회 눌러보면 아까 여기 비워두고 간 자리에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 하는 거죠. 예. 자,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밑에 세 번째 문제가 여기 있는데 이게 3번인데 전자세금기관서 발행 및 내역관리 메뉴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기관서를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 전송일자를 이렇게 고려하지 말라는 건 그냥 내비둬라 하는 얘기죠. 전송일자. 왜냐하면 실제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가 전송일자는 컴퓨터에 있는 이 시스템 날짜, 오늘이 지금 2020년 1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가 2019년 7월 15일 날 거래 작성한 세금계산서인데 전송을 2020년 1월 8일 날 전송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송일자는 여기서는 무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연습했던 내용 그대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그 NCS 평가 문제를 낼 때 답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다 비워두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칸을 제가 이제 비워둘 거란 말이죠. 이런 칸을. 그럼 아까 그 세금계산서를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금계산서를 보고 유형은 뭐다, 품명 뭐고, 수량 몇 개, 단가 얼마고,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거래처는 어디고, 분계 유형은 무엇이고, 분계는 차변에 뭐 얼마, 대변에 뭐 얼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손으로 기록하도록 2문제를 냈습니다. 이런 문제를 2문항. NCS 평가 문제에 부가가치세 평가는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남긴 했어요. 앞으로 더 훨씬 많이 연습해가지고 할 겁니다. 아주 저 끝에 하면 2월 18일 날. 우리가 교육이 2월 20일까지인데 2월 18일 날로 끝머리로 잡았으니까 뭐 연습이 충분히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이렇게 발급 전송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책에 쭉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책을 읽고 그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는 우리 컴퓨터에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백문이 불여 일타이다. 컴퓨터 배우는 것은 직접 실습을 해봐야지 책을 백날 읽어봐도 뭐 안 되잖아요. 워드 프로세스 공부하는데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꺼내놓고 타자 해가지고 내가 편집해봐야지. 책으로 워드 프로세서는 무엇이고 거기를 열면 무슨 메뉴가 있고 그걸 읽는다고 해서 뭐 공부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컴퓨터 없는 나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뭐 어떤 나라에 컴퓨터 학교 선생님 교실을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누가.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80년대 한 초반쯤 상황인 것 같아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아니면 선생님 거 한 대만 있던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 컴퓨터 화면을 다 그린 거예요. 워드 MS 워드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MS 워드 그 실행 화면을 분필로 칠판에다 다 그렸어요. 색깔을 넣어서 여기 메뉴 설명을 막 글씨로 써놓고 아이들은 노트에다 그걸 쓰고 예. 그것이 그 유튜브에서 돌아다녀가지고요. 그것이 그 어디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예.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아마 그 무슨 팀에서 감동을 했나봐요. 와, 우리 회사 MS 워드를 저렇게 열심히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기에 PC를 보내주자 해가지고 MS사에서 그 학교에 노트북을 수십 대를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했다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요새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진실성이 되면은 요즘엔 좀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타. 네, 컴퓨터는 직접 실습해야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순서 그냥 이 책으로 읽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아까 그냥 넘어온 것이다 이겁니다. 자, 시험에 관한 거 팁을 볼까요? 시험에서는 매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되며 이렇게 나오죠. 네, 한 문제 나옵니다. TAT 2급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까지 해서 2문제가 나와요. 2문제. 네, FAT 1급에서는 한 문제 나옵니다. 네, 그 외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1번 전자입력으로 할 것이라고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1번 전자입력 이렇게. 빌 365 회사에서 발행을 했다면 여기 전자입력이 아니라 뭐로 떠요? 전자발행이라고 뜨고. 내가 그냥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면 여기에 전자입력. 그게 1번이에요. 그게 입력. 그게 이제 여기서 1번 입력하고 갈 때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 차이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주식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을 취소하는 것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발급을 취소하라는 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역순으로 하면 돼요. 역순으로. 역순이라는 건 뭘까요? 전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송했던 메뉴. 아카데미 세금계산서라는 메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탭에서 기간과 거래처를 입력하여 조회한다. 예,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를 선택하고,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일단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매출 탭에서 기간하고 거래처를 입력한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자료를 선택해가지고 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아까처럼 조회를 해야 돼요. 조회를 해서 거기에서 취소를 합니다. 취소가 밑에 있어요. 여기 취소는 여기가 발행, 그 옆에가 취소. 네. 그러면 이제 발행 취소가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와서 한 번 더 취소합니다. 이걸 체크해 가지고 여기에 가면 발행 취소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요거. 그러니까 아까 전송하는 메뉴에 가가지고 한 번 취소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다시 와서 또 한 번 취소하고 이래야 전송이 취소가 된다. 그 순서를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뭐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혹시 실무에서도 이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게 그닥지 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수정, 만약에 잘못됐으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죠. 그러나 취소할 수도 있다 하는 거. 취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매입도 나오겠죠. 매출, 매입에 관한 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249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